안녕하세요. 이번 학술제에서 고전소설 박시전을 판소리 공연 기획안으로 바꿔 발표하는 프랑스어 문화학과 김지윤입니다. 제가 글로컬 스토리텔링의 전공에 오게 된 것은 공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학교에서 영화, 소설, 또 게임 등 다양한 장르의 스토리텔링을 접했던 만큼 저는 공연, 특히 판소리라는 스토리텔링을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또 항상 창작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졸업 학술제에서 제 작품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작창 활동을 통해서 창작의 고통도 좀 느껴봤습니다. 제게는 제가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애정하고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작품이 여러분들께 매력적인 이야기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보는 또 시간이기도 했고요. 언젠가 정말로 공연이 될지도 모르겠는 박씨가 여러분들 앞에 처음 선보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대 판소리의 특징과 고전소설 박시전의 판소리 공연 기획을 발표할 프랑스어 문화학과 김지은입니다. 우선 발표 진행 순서를 설명하겠습니다. 판소리의 구성과 최근 판소리 공연의 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 공연의 기획의도, 공연 개요, 출품 계획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판소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수능을 통해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접 공연을 보러 가신 경험은 비교적 적을 것이라고도 예상되고요. 복습하는 의미 겸 공연을 더 잘 즐기기 위해 판소리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공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소리란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를 뜻하는 판과 노래를 의미하는 소리가 합쳐진 단어로 안일이, 창, 발림으로 구성된 관객과 소통하는 이야기극 형태의 종합예술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노래로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판소리를 공연하기 위해서는 보통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리를 하는 소리꾼과 사설에 맞춰서 북으로 장단을 맞추는 고수입니다. 고수는 서양 음악으로 치면 반주의 역할을 하는데요.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리꾼만큼이나 고수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현대에 들어 판소리는 전통 판소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판소리는 노래로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성격을 음악적 성격과 극적 성격 둘로 나눠서 많은 소리꾼들이 각자의 기량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야기보단 음악에 집중한 예로 최근 많은 분들께 범내를 온다로 알려진 그룹 이날치, 다양한 민속악기와 판소리를 접목시킨 두 번째 달 등 이런 분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고요. 반면 서사를 노래로 표현하는 극적 성격에 초점을 맞춘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갈래로 더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판소리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통 판소리 공연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소리꾼과 고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무대에 세션이 들어가면서 소품을 사용해 곡을 전달하는 형식입니다. 보통은 한 명의 소리꾼이 있고 고수와 세션이 같은 무대에서 함께 소리꾼과 주고받기를 하며 공연을 진행하곤 합니다. 두 번째로 창극입니다. 판소리는 한 명의 창자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는 반면에 창극은 마치 오페라나 뮤지컬과 같이 한 명의 캐릭터마다 한 명의 소리꾼으로 주인공들을 나누고 연기와 노래를 구체화해서 판소리보다 사실적인 모습을 구현해냅니다. 즉, 창극은 판소리의 극적 성격이 부각되고 들을 거리 위주에서 보고 들을 거리로 바뀐 종합 무대 예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앞서 말했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판소리 뮤지컬입니다. 보통 창극은 1인 1역으로 캐릭터를 나누고 있는데 판소리 뮤지컬에서는 기존 뮤지컬처럼 1인 다역을 맡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또한 비교적 익숙한 뮤지컬에 판소리적 예술을 추가하는 형식 등을 판소리 뮤지컬이라고 분류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였으나 판소리는 워낙에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계가 모호한 편입니다. 이제 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학술제에 뭘 내면 좋을까 생각하던 중에 평소 관심이 많았던 판소리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판소리는 가만히 고여있는 장르가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고 재해석되며 관객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와 재해석은 현대의 가치관을 반영하여 만들어지는데 변화하며 전달된다는 구비문학의 맥을 이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고전소설을 현대의 시각에서 작품을 수정하고
판소리의 형태를 변화시켜서 전통 문화와 전통 예술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전통 문화의 발전 가능성과 판소리와 전통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을 두고 공연을 기획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박시전을 선택한 이유는 작품으로서의 매력과 더불어 비교적 공연 문화에 친숙한 뮤지컬 관객층을 타깃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뮤지컬 시장에서는 여성 주연극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남성 캐릭터의 서사를 위해 존재하는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극들이 많고 옳아야 한다라는 강박에 여성 캐릭터를 평면적으로 그려내는 작품들이 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소설 박시전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여성 영역을 그린 작품이면서도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박시전을 재해석하여 공연에 올리게 되면 새로운 이야기고 또 여성의 이야기에 목말라하는 뮤지컬 관객들의 시선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말한 한계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박씨 부인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부인으로만 서술되고 있는 한계가 제목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설을 읽다 보면은 개화가 어떻게 박씨를 따라서 도수를 부릴 수 있게 되었는지, 용골대를 물리칠 만한 능력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바로 용골대를 물리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뜬금없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모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비판하면서도 추함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가 난무하며 박씨의 모든 활동이 가정이라는 공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박씨의 박씨의 활동은 모두 21일 공으로 돌아간다는 점이 한계라고 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작품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이름은 박씨가로 춘향가, 신청가와 같은 형식의 이름으로 만들었고요. 등장인물은 박씨 부인인 박소월과 개화를 메인으로 두 명의 소리꾼이 다른 역할을 겸하며 진행하는 2인 판소리극입니다. 시놉시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인계에서 태어난 선인 박소월은 어릴 적부터 제 재주를 펼치지 못함이 항상 불만이었다. 그는 인간계로 내려가 나라를 돕고 제 이름을 펼치길 바랬다. 그런 소월에게 아버지 박처사는 도를 따라야 한다며 가르치지만 소월의 야망은 더욱 커져만 간다. 이처럼 소설에서는 다뤄지지 않은 박씨 박소월의 유년 시절 일화와 왜 인간계로 내려왔으며 허물을 쓰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고자 했고 개화와의 일화를 상상해서 어떻게 그가 피화당을 지키는 장군이 될 수 있었는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앞서 말했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면서 만들었는데요. 원작에서는 박씨의 신기한 능력에 대해서만 서술하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거의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박소월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으며 이야기의 시작을 그가 유년기를 보냈을 선인계에서 시작하고 그의 일상과 욕망을 드러내는 걸로 서사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사람을 미워하기 위해 추한 외모를 굳이 나타낼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추한 외모 대신 그 사람이 가장 증오하는 사람의 얼굴로 보인다는 내용으로 바꾸었고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개화는 그 사람에게서 박씨에게서 슬픔을 발견했고 이것을 개화의 비범함을 끌어내 둘의 관계에 부족한 서사를 채워 넣으려고 했습니다. 이 공연의 대본을 완성시킨 후에는 정동극장 기획공연 창작 ING 시리즈 대본 부분에 작품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정동극장은 꾸준히 전통예술을 현대화하는 공연들을 올려왔고 판, 오시의 오시개, 괴물 등 전통과 관련된 작품 혹은 전통예술과 관련된 작품들을 리딩 공연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창작 ING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씨가는 심사 조건이 전통에 기반한 작품에 부합하고 작품의 완성도와 참신성 면에 있어서도 지원할 수준이 된다 생각하기에 출품을 계획했습니다. 공연에 어울리는 인물들을 가상 캐스팅을 해보았는데요. 박소월 역은 선인의 비범함과 야망을 가지고 있고 그걸 실현하는데 카리스마를 표현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판소리를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판소리 공연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박인의 소리꾼과 무형문화재계 판소리를 배웠고 뮤지컬계에서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이는 차지연 배우가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개화 역할은 어린 시절의 소월의 모습과 개화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박소월 역할보다 어린 나이대의 사람이 적절할 것 같다 생각했으며, 마찬가지로 판소리를 하는데 익숙한 전문 배우들이 김하연 배우와 임지수 배우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진은 제가 예시로 작창을 한 대목입니다. 개화가 용골대를 무찌르는 대목이라 붙였고, 안일이, 중물이, 자진몰이로 진행이 되는 대목입니다. 고수분과 따로 맞출 시간이 없어서 고수 없이 안일이와 자진몰이 부분을 부른 영상을 잠시 보고 가시겠습니다. 그때여 호장 한우와 용물대가 철갑기변 10만 명을 거느리고 장안에 이르러 군사모라 궁궐안으로 들어갈 때 궁궐안이 텅 비어 있었더라. 용물대 아우 용물대더러 장안에 지키라 철기 배격기를 주고 나만 산성으로 쫓아가 성을 에워싸고 공격을 하는구나. 한편 박수월이 일가 친척 모두 모아 병난을 피하고 있을 때 호장 용물대가 철기 배격기를 거느리고 장안 곳곳 강도짓을 하는구나. 마을을 돌다 어떠한 집에 이르러 보니 정결한 초당 하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니 전우좌우 수목이 무성하고 나무나무 용과 호랑이 되어 머리와 꼬리가 서로 접하고 가지가지 새와 뱀이 되어 변화무궁하기가 살기 춘천한지라. 용을 때 생각해 이 집이 시백의 집이로다. 내가 어찌 아내자를 피하겠네. 개화장군 들어온다. 개화장군 들어와 머리 위에 두부 쓰고 갑옷 장건 갖춰 입고 병력같이 내는 소리. 내 이놈 도적놈아, 너는 어떤 놈이기에 죽기를 재촉하느냐. 우리 대부인께서 내 머리를 매라 하시니 자른 목 길게 빼어 이내 칼을 받아라. 울대가 말을 듣더니 뭐하여 개화를 치려 하나 몇 합을 겨누어도 이길 수가 없는지라. 칼을 놓친 울대 탄식하며 산에 대어 나왔는데 여자 손에 죽는다니 이 어찌 절통나지 아니한가. 이 말을 듣던 개와 큰 소리로 웃으면서 너 같은 놈이 대장이라 퍽이나 우습구나. 이 내 말을 들어봐라. 무례한 너의 왕이 전위를 모르고서 내가 내 이웃을 치니 내 왕래 생각하면 지근하고 분하도다. 내 칼로 네 목 빼니 무례한 피부라도 전위를 따르라. 개화가 분을 참고 울대에 머리를 치니 건강이 번뜩 울대목이 뱅그랑 쑥. 네, 잘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판소리는 소설이자 극으로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자 변화가 가능한 원전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씨가 역시 두 명의 소리꾼이 주고받는 형식으로 구성하였지만 방금 보셨듯이 1인 판소리로도 공연할 수 있을 것이고 의상과 무대를 더욱 현대적으로 바꿔서 옛날 이야기를 하듯 구성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길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박씨가 뿐만 아니라 판소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번 발표로 여러분들께서 판소리가 마냥 고리타분한 장르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과 저의 작품에 대한 기대를 얻으셨길 바라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